저는 회사의 조직 문화가 날씨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좋은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우중충한 분위기가 지속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직 문화 담당을 하고 계시는 두 외국계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계 반도체 회사인 인피니언 코리아의 인사부의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3M의 교통 및 전기 전자 사업부 CBTD에서 FCS 리더를 맡고 있는 김영섭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퍼실리티 케어라는 비즈니스 세그먼트에서 그러니까 흔히들 보시는 위생용품이죠. 위생용품 및 청소용 제품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수세미 그리고 행주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B2B 마켓, B2C 마켓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흔히 인사팀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되시는 업무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제 조직명이 이제 OE, 야채 OE는 아니고 오거니제이션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때 리더분들이 변화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실지 제가 좀 컨설턴트 역할을 해드리고요. 또 조직에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팀 이펙티브니스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팀 니즈에 맞춰서 제가 워크숍을 디자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괜찮은 회사다. 우리 회사가 되게 조직 문화가 유연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는 점이 있을까요? 채용 전반적으로 저희 조직 문화를 딱히 알린다기보다는 조직 문화를 포함한 회사에 대한 어필을 이제 엄청 하죠. 저희 인재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일단 매니저분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면접 시에 여러분들이 인피니언의 얼굴이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리액션, 표정,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막론하고 이분한테 해줄 수 있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오시게 되든 안 오시게 되든 인피니언에 갖는 첫 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랑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인턴 채용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어요. 흔히 생각하면 단기 알바 혹은 와서 정말 업무만 하다가 열정페이 받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채용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똑같은 절차로 어쩌면 조금 더 엄격한 절차로 포텐셜을 보는 그런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직접 지내보면서 조직 문화를 경험을 해보면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제일 앰버서더가 되는 거죠. 인피니언에 포지션이 날 경우에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분들에게 당연히 이제 어플라이를 하라고 독려를 해드립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네. 와, 우리 회사 별로다. 우리 회사 오지 마라. 그렇지, 할 수 있죠.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경우 얘기를 할 정도면은 그렇죠. 사실 인피니언 코리아가 굉장히, 얼마나 지금 조직 문화가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들 새로 입사하게 된 직원들이 어떻게 온보딩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멘토를 나이 제한 없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성격이나 잘 맞는 멘토로 좀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사소한 것부터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온보딩 되게끔.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 단위로 사실은 좀 저희가 소제이시라고 하는데 일기장 같은 거죠. 그래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받고 개선시킬 부분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멘토 멘티 개념으로 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해서 개선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나면 좀 보고 배운 간접 경험이나 소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좀 참여하게끔 해갖고 좀 프레시한 아이디어를 또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반영을 하고 개선점이 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에 하나 참여했다는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자긍심을 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프로베이션 6개월 지나고 나서 전체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런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스킬들을 좀 한번 검증을 하고요. 인피니언 네. 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OE 담당자, 조직문화 담당자로서 뉴커머 분들이 오시면 이제 딱 데이 그 원에 제가 엄청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꼭 가셔서 닉네임을 부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르세 하고 난 이렇게 가이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바로 위에 분들에게 닉네임을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이 오히려 변하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19년부터 콜미스캇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스캇이 저희 대표이사님 성함이세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님을 부르면 누구도 안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닉네임이 저는 제니스라고 합니다. 제니스. 네. 제니스. 혹시 형석 프로님은 닉네임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예전에 영어학원 다닐 때 일단 닉네임을 하나 영어 이름을 만들긴 했는데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네. 앙리로 했었어요. 앙리. 앙리요? 예, 앙리인데 그건 프렌치 네임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헨리. 예, 헨리라고 하죠. 이게 발음하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앙리와 제니스와 함께 좀 특별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앙리와 네. 제니스는 각자 회사에서 어떤 컬처들이 또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의사결정이 사실은 좀 스피디해요. 미국이라서. 예, 의사결정이 스피디하고 결정이 빠르고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났는데 이메일이 와 있을 수도 있고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좀 조직의 변화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긴장감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연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디에이션이나 어떻게 보면 게더링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내가 사업의 오너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거를 리젝하는 상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한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한 22년 차인데 그런 문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조금씩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미국계랑 독일계랑. 네. 예, 저희도 이제 독일 쪽이랑 관련이 있는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업무 하다 보면 좀 너무 좀 아카데믹하게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시는 것 같아갖고 답변이 좀 많이 늦어서 가슴을 몇 번 친 적이 많아요. 지금 제가 또 연관된 업무도 그렇고 그래서 좀 고를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독일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독일어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지금 기억나는 뭐 문장은 이히리베 디키랑 뭐 다스테스 단바스 뭐 이런 거밖에 정관서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예. 저 경영자부터 신입사원까지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CEO부터 이제 막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새내기까지 네, 이런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이 잘 되고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최근에 리더분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좀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MZ 세대들이 원하는 보상이란 무엇인가? 네, 최근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그 교수님을 모셔와서 저희 리더분들께 MZ 분들이 원하는 보상의 개념, 네,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어도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멘토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업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다운로딩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리버스 멘토링은 이제 위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나 뭐 시니어 분들에게 MG 뭐 요즘 이제 G세대 분들 위주로 해서 뭐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뭐 인스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요즘 세대들이 열광하는 부분이 어떤 걸 흥미 있어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앙리님 말씀 주셨지만 네, D&I Diversity and Inclusion 개념이 이제는 모든 회사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단순히 좋아서 그 제도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너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다이버시티는 사실 제너레이션만 있지가 않아요. 뭐 에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젠더도 있고 컬처도 있고 뭐 종교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의 기본의 개념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다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얼마나 포용적으로 조직에서 받아주느냐, 이 사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이렇게 잘 수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제 세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 이 활동들이 제한적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흥미, 뭐 음악 혹은 운동 이런 식의 되게 보편적인 토픽을 쥐어주고 모이세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이세요라고 하면 뭐 세대나 뭐 젠더 관계없이 다 이렇게 모이실 수 있잖아요.